안녕하세요. 정재상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문제 2번을 갖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2번.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건데요. 일단 지난 시간은 1번을 갖다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은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갖다가 한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30cm 자를 갖다 준비해서 수험장에 가셔서 필기도구 당연히 지참을 하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 설정할 때 위해서 이미지의 위치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판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포토샵에서는 안내선을 갖다 이용해서 그 위치 맞추는 방법 그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시험에 가셔서 좀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일단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 2번은 2급-2와 2급-3, 2급-4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일단 포토샵에 가셔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네요. 2급-2, 2급-3, 2급-4번 되겠죠. 그 다음 JPG 크기로 일단 파일을 갖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크기 가로 400, 세로 500픽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림 효과라고 해서 색상 보정이 되어 있는데 2급-3으로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 계열로 보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출력 형태를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 보정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부터 하시면 좀 그렇고요. 요거는 좀 나중에 하시고 기본적으로 액자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액자 제작. 요걸 갖다가 먼저 하셔야 돼요. 액자 제작을. 그래서 액자 제작을 갖다 위해서 이 액자 제작이 2-2입니다. 2급-2 요걸로 제작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럼 포토샵으로 가셔서 일단 만약 여러분들이 자를 갖다 든다라고 했을 때 이미지 위치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보시고 자를 갖다가 맞추셔야 되겠죠. 요거 일단 이미지가 밤송이를 갖다가 여기가 밤송이에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죠. 밤송이가 어디 있느냐? 자를 갖다가 대고 긋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지에다가 자를 대고 이렇게 긋게 되면 바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일단 밤송이가 이렇게 위치가 되고요.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밤송이가 290 정도 되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185가 되겠네요. 185. 그래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요. 일단 파일의 류를 갖다 열어주시고 바로 400에 세로 500 됐죠? 단위는 픽셀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 화이트 그 다음에 옆에는 8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하시면 안 돼요. 8비트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런 다음에 OK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저장하라고 했죠. 파일에 세이브 에즈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폴더에다가 원래는 여러분들 수험 번호와 여러분들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후에 시간이 남았을 때 바꾸시려면 그렇게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이다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나중에 저장했던 거 문제이다 라고 해놓고
필요한 파일들 꺼내셔야 되겠죠. 바로 파일 오픈 눌러서 기출문제 A형 소스 파일에 들어가서 2급-2 3 4번을 갖다가 선택. 요 밤송이가 따로 돼 있네요. 예, 여기 밤송이로 맞추면 안 되겠네요. 밤송이가 따로 돼 있어서 그러면 바로 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허수아비라고 해야 되나요? 인형이 별을 갖다 들고 있네요. 요걸 맞춰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 이미지 가져가서 맞추도록 하죠. 컨트롤 A,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화면 바꿔서 컨트롤 V. 이렇게. 그 다음 바로 요 인형을 갖다가 기준으로 맞춘다라고 했을 때 인형으로 기준 인형이 거의 얼굴이 왼쪽이 왼쪽 화면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인형 다리가 한 요 정도 되네요. 480 정도. 인형 옷 있죠? 삐져나온 부분. 이 삐져나온 부분이 한 2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기준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체 컨트롤 T 눌러서 일단은 옮겨 보도록 하죠. 됐죠? 그 다음 아까 다리가 480 정도 있다라고 했었죠? 480 정도면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요 옷깃 나온 부분. 요게 22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요 벼가 요 벼 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자루 긋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용지에다가 자루 그으셔야 돼요. 자루. 여기 딱 걸쳐져 있죠. 한 50픽셀 정도 됩니다. 50픽셀. 네, 50픽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50에 220 정도. 그래서 안내선을 50에 220이라고 했죠? 220 정도. 220 정도입니다. 이렇게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이드라인 안내선 맞춰 놓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Shift 키 누르고 반드시 Shift 키 누르고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세요. 이 정도.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잘 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벼가 오른쪽으로 향해 있죠. 벼가 오른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거는 원본은 벼가 왼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좌우가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에디트에 다 줄이기 전에 에디트의 트랜스폼에 플립 호리젠탈로 좌우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 일단 눈 위치라든지 그런 거 보니까 대략 맞네요. 이 정도가. 예. 정도. 요 눈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요 왼쪽도 눈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도. 그래서 사이즈를 갖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서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왼쪽과 발 부분을 갖다가 맞춘 다음 쉬프트 키 누르고 왼쪽 상단 조절점을 갖다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눈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셨죠? 팔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보면 팔이 지금 뭉개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죠? 다른 걸로 판단해 봤을 때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얼굴밖에 없겠네요. 얼굴 정도. 다리하고 눈 위치라든지 그런 걸로 판단을 하다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 위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눈이 위쪽이 오른쪽 눈이 한 125 정도 되죠. 125. 여기에 140, 120. 여기가 130입니다. 125는 한 요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눈의 오른쪽 위치도 봐야 되겠네요. 눈의 오른쪽 위치 90 정도 됩니다. (90) 정도에 맞추셔야 돼요. 90이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이미지 위치가 맞겠네요. 이렇게 다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뭘 갖다 하느냐? 일단 가이드라인은 싹 다 없애겠습니다. 뷰에 클리어 가이드로 위치 다 맞추셨으면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갖다 해야 되느냐면 바로 이렇게 효과 줘야 돼요. 효과, 액자 효과라고 합니다. 액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필터, 패치워크라고 해서 뭐 이어붙이기라고 되어 있는데 안쪽 테두리 5픽셀 660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액자 제작을 위해서 요거 보시게 되면 귀퉁이가 약간 둥글게 나옵니다. 요런 모양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모양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어디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일단 액자 모양 어디에 걸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50에 걸쳐 있습니다. 50에. 그리고 위에도 50. 즉 상하좌우 다 50 정도 보시면 돼요. 상하좌우 다 5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편하실 거예요. 50 정도. 350이죠? 위에 350.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글쎄요. 그것까지 하려면 조금 힘들고요. 픽셀 잡기가. 그래서 상하좌우 다 50픽셀씩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 귀퉁이에서 안내선 좌중간에 있죠? 숫자 부분에서 클릭 앤 드래그 되도록이면 Shift 키 누르시고 요 50에 50 왼쪽 선입니다. 왼쪽 선. 그 다음에 숫자 부분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안내선 Shift 누르고 50입니다.
여기가 55고요. 여기 50입니다. 50. 그다음 오른쪽 하단으로 가서 화면 오른쪽 하단 스페이스바 눌러서 손 모양 나오면 손바닥 모양 나오면 이렇게 왼쪽 위로 올려버리시면 되겠죠. 가로는 350. 예, 여기 350 보이시죠? 여기 350. 그 다음에 세로는 500이니까 450이 되겠네요. 450에 됐죠?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 바로 네모 선택 툴 아닙니다. 물론 네모 선택 툴로 하실 수도 있고요. 대신 귀퉁이가 둥그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네모 선택 툴로 사용하는 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모 선택 툴로 설정을 하려면 에디트 밑에 요 선택 툴 선택 모양 있죠? 첫 번째 걸로 패더 값은 빵입니다.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노멀이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왼쪽 상단 요 만나는 지점부터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오른쪽 하단 만나는 가이드라인 만나는 지점까지 영역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귀퉁이가 둥그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셀렉트해 보시게 되면 모디파이에 스무스라고 있어요. 스무스. 요걸 갖다가 쓰시게 되면 단위는 레디우스 얼마만큼 둥글게 하겠느냐? 10픽셀 정도로 오케이. 그럼 귀퉁이가 둥그러집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바로 T자 밑에 모양 툴이 있습니다. 모양 툴 꾹 눌러서 바로 요 레팅글 툴 말고 그 다음 거 라운디드 레팅글 툴 있죠? 요거 귀퉁이가 둥근 사각형 도구로 바로 에디트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대부분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서 패스로 바꿔주시고요. 됐죠? 그럼 그 오른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바로 레디우스라고 나와요. 레디우스를 10픽셀. 뭐 귀퉁이가 얼마만큼 둥근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압니다.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거는 확대돼서 요 확대한 거라 좀 그러네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픽셀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픽셀. 그래서 요거 대략 한번 맞춰보면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 300, 310, 320, 330, 340 여기입니다. 340 그리고 160이 되겠네요. 요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 정도에 다 쏙 들어오죠. 라운드가 여기서 60 근처입니다. 여기가 한 60 정도 하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쏙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15픽셀 정도 그렇게 설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대부분 10픽셀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뭐 좀 넉넉하게 한다? 그럼 15픽셀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왼쪽 상단 모퉁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른쪽 하단 만나는 지점까지. 그런 다음에 영역 잡아야 됩니다. 컨트롤 엔터. 컨트롤 누르시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점선 영역으로 바로 바뀌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배경을 갖다가 따로 작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요걸 띄워내셔도 돼요. 요걸 띄워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띄워내시게 되면 여기다 효과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드롭 섀도우라는 게 걸려요. 드롭 섀도우.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안쪽 부분을 갖다 띄워내시기보다는 바로 바깥쪽을 갖다가 띄워내시는 게 좋습니다. 바깥쪽. 그래서 일단 셀렉트에 인버스를 갖다 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J 컨트롤 쉬프트 J를 갖다 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에디트의 컷, 에디트의 페이스트 있죠? 그걸 동시에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동시에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바로 이렇게 따로 떨어진 부분에서 요 외곽 틀 있죠? 효과 줘야 되겠죠? 패치워크라고 하는 효과. 바로
여기 패치워크라는 효과를 주셔야 됩니다. 이 패치워크는 필터에 있습니다. 요게 CS, 지금 제가 CS6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도비 포토샵 CS6라고 하는 버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 시험 보실 때는 CS4로 봅니다. 물론 CS6도 요즘에 보긴 하는데 CS4로 보기 때문에 CS4는 요 아래쪽에 필터가 다 있어요. 필터 갤러리라는 그게 없습니다. 필터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CS6가기 때문에 여기는 없고요. 필터 갤러리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패치워크라고 했죠? P로 시작하는 겁니다. P로. 패치워크이기 때문에 아티스틱부터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아티스틱부터 보게 되면 P로 시작하는 게 바로 페인트 뎁스 라든지 뭐 팔레트 나이프라든지 플라스틱 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패치워크는 없죠. 요거 브러쉬 스트로크 보니까 P로 시작하는 거 스패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스마일 없죠. 패치워크라고 하는 게 디스토트는 없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스케치 한번 볼까요? 뭐 스케치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다 까먹게 나오죠. 그죠? 텍스처 보도록 하죠. 스틸라이즈도 없습니다. 요거는 텍스처 보시게 되면 대부분 텍스처를 갖다가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서 패치워크 나오죠. 패치워크 나옵니다. 패치워크를 갖다 선택 됐죠? 기본적으로 사이즈 조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거 그런 다음에 OK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효과를 갖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효과를 효과와 비교해 보니까 요 위쪽 그리고 이미지가 있는 쪽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미지가 있는 쪽 어떻습니까? 요게 좀 까무잡잡하게 나오네요. 검게 왼쪽 검게 나왔나요? 검게 안 나왔죠? 그죠? 요 부분이 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팔. 지금 팔 부분이 상당히 검게 나왔는데요. 그죠? 요 팔 부분이. 여기서는 팔 부분이 검게 안 나왔죠? 까맣게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사이즈라든지 여기 보이는 부분 잘린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요. 요거 예, 거의 잘린 부분은 맞네요. 요거 그죠? 패치워크 맞죠? 일단 패치워크라고 하는 필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치워크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릴리프 대부분 기본값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요 릴리프를 갖다 늘리시게 되면 여기 대비체가 커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이전에 썼던 그 스마일이라고 해서 요거 때문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됐었네요. 이렇게 빼니까 제대로 적용이 되네요. 제가 스마일이라고 해서 이전에 포토샵 이용해서 필터를 갖다 적용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중 처리돼서 들어갔네요. 요거 패치워크만 넣으면 기본값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스퀘어 사이즈라든지 릴리프 그대로 조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해서 넣으시면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 테두리라고 해서 나옵니다. 안쪽 테두리 5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값은 66 빵빵빵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뭐를 주의하셔야 되느냐? 바로 이 틀에 이 틀 있죠. 외곽틀 여기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FX세요. FX 또는 FX가 안 보인다 그러면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 사이즈 5픽셀
두께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 테두리인데 문제는 포지션을 갖다가 안쪽 테두리라고 해서 인사이드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돼버려요. 외곽에도 테두리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아웃사이드로 해주셔야 보이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프린트물 보시는 것과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런 다음 노멀, 블렌드 모드 노멀, 오퍼시티 100%, 필 타입은 칼라고요. 그 다음에 칼라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칼라를 바로 여기 66 빵빵빵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칼라를 66 빵빵빵빵. 오케이. 그 다음 바로 드롭 섀도우를 주셔야 됩니다. 드롭 섀도우. 드롭 섀도우를 갖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안쪽으로 요 틀 안쪽으로 그림자 효과 보이시죠? 그죠? 기본적으로 왼쪽과 위쪽에 그림자 효과가 좀 들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창 뜬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드롭 섀도우 있어요. 드롭 섀도우. 드롭 섀도우 클릭하시고 대신 드롭 섀도우를 갖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적용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트로크 때문에 가려서. 그래서 기본값으로 하게 되면 디스턴스를 5로 했기 때문에 기본값을 하면 그림자가 스트로크, 테두리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디스턴스를 한 7이나 10 정도로 해서 좀 늘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주시고요. 그 다음 사이즈 조금 늘려주셔도 돼요. 사이즈는 좀 부드럽게 처리되기 위해서 늘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맞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렇게 그림자 효과까지 줬으면 그 다음 뭘 갖다가 하느냐? 바로 그러면 요 2번 액자 제작이 다 끝난 겁니다. 2번 액자 제작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색상 보정 2급-3 파란색 계열로 보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모양 갖고 와야 됩니다. 요 모양. 요거 땅콩이죠, 땅콩. 땅콩인데요. 이 땅콩은 어떻게 갖고 오느냐 하면 일단 2급-3을 갖다가 갖고 오셔야 됩니다. 2급-3. 2급-3을 갖다 보니까 배경과 안쪽이 어느 정도 좀 차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땅콩만 갖고 오기 위해서는 매직 완드 툴이 있었죠. 마술봉이라고 하는 툴 왼쪽 도구 툴의 위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마술봉으로 주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쉬프트 누르시고 안쪽을 좀 더 추가해서 선택을 합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요 글씨는 없다라고 했어요. 시험 보실 때는 글씨가 없습니다. 글씨는 좀 빼도록 하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도 빼셔도 돼요. 빼실 때는 요게 지금 선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씨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땅콩만 선택이 안 되면 됩니다. 반대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덧붙여야 된다? 그러면 에디트 밑에 요 버튼들이 있죠.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더하기로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주시면 바로 글씨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Select Inverse. 그럼 땅콩만 선택되겠죠. 그런 다음 Ctrl C. 그런 다음 여러분들 문제로 가셔서 Ctrl V. 되도록이면 맨 위쪽에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Ctrl V 눌러주세요. 그 다음 땅콩의 위치 잡으셔야 되겠죠. 땅콩의 위치. 땅콩의 위치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자로 마찬가지로 왼쪽에 딱 닿아 있죠. 이번엔 왼쪽에 딱 닿아 있습니다. 바로 위쪽은 거의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 한 10픽셀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195픽셀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100, 요 그림자까지 같이 가져왔네요. 그림자까지. 저는 그림자를 갖다 빼버렸는데, 요 땅콩에 그림자 넣어라 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드롭 섀도우 따로 있네요. 요거는. 그럼 그림자를, 따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10, 120, 13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135, 위쪽은 10, 오른쪽은 195가 되겠네요. 190에서 195 사이. 그러면 요거 안내선 없애버리고요. 뷰에 클리어 가이드로, 그 다음 오른쪽 190에서 195 정도 된다라고 했죠. 195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130, 110, 120, 135 정도 됩니다. (135) 되셨죠? 됐죠? 그 다음에 위에는 10픽셀, 위에는 10픽셀, 이 정도 되겠네요. 바로 이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콩이. 그래서 땅콩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 대략 맞춰 놓고요. 한쪽 기둥을 갖다 맞춰 놓고 작업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차피 끝에 닿아야 되니까 컨트롤 T, 쉬프트는 누르고 오른쪽 상단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선에 맞춰서 대략 비슷하게끔 조금 크네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맞춰 놓으신 다음에 안내선 없애버리시고요. 다 되셨으면 클리어 가이드.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요걸 파란색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일단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은 퀵 셀렉션 툴이라고 있습니다. 퀵 셀렉션 툴. 요걸로 바로 위로 올라가서 요 사이즈 있죠? 레이어 밑에 사이즈 있네요. 요걸 적당히 좀 줄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땅콩 영역 안쪽을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여기도 클릭 앤 드래그. 그런데 조금 바깥쪽이 더 선택이 됐네요. 이럴 때는 동그라미 크기를 더 줄여서, 좀 많이 줄여서 바깥쪽을 빼시면 돼요. 빼기는 바로 에디트 밑에 있습니다. 에디트 밑에 이미지 밑에 빼기로 바꾸셔서 바로 주변을 이렇게 좀 빼주세요. 천천히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클릭 앤 드래그 빼줄 부분을. 이렇게. 빠졌네요. 여기도 살짝. 됐죠? 바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빼시면, 원래는 펜툴로 이용하시면 좋은데 펜툴로 이용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은 어떻게 파란색으로 보정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정하셔야 됩니다. 하늘색 계열이죠? 바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의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휴 세츄레이션 요걸로 대략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세츄레이션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휴를 갖다 옮겨서 바로 파란색 계열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았네요. 그러면 다 되셨으면 선택 해제 해주시고, 바로 이 자체에다가 드롭 섀도우를 주셔야 됩니다. 바로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 상단 레이어 스타일에 바로 드롭 섀도우. 드롭 섀도우는 기본값으로 주셔야 됩니다. 기본값은 멀티플라이, 오퍼시티 75, 120도, 디스턴스 5, 사이즈 5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OK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러면 땅콩까지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뭘 갖다가 해야 되느냐? 땅콩까지 끝났으니까 바로 1번까지 끝난 거예요. 이 그림 효과 1, 2번이 끝난 겁니다. 바로 3번 보도록 하죠. 3번. 바로 2급-4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밤송이가 되겠죠? 밤송이. 이너 섀도우가 들어갔어요. 이너 섀도우. 밤송이를 그대로 딱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일단 레이어가 맨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2급-4 보도록 하죠. 요 밤송이도 외곽과 안쪽이 좀 구별이 되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매직 완도 툴로 배경을 클릭, 쉬프트 누르고 필요 없는 부분들 선택. 됐죠? 이렇게. 그 다음 글씨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지금 요 겹쳐있는 부분 때문에 폴리거널 라서 툴로 빼도록 할게요. 폴리거널 라서 툴로 패더값 없이 빼기로. 더하기죠. 죄송합니다. 더하기로. 바로 요 대충 요 외곽 잡아서 클릭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밤송이가 선택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 이 부분이 아니라 밤송이가 선택되어야 되기 때문에 셀렉트 인버스 갑니다. 반대 선택. 그런 다음 컨트롤 C 복사. 그런 다음 바로 문제. 여러분들 화면 문제로 가서 컨트롤 V 되셨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직 완드 툴로 바로 이 하얀색 부분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하얀색 부분들을 클릭해서 이때 하얀색 부분들만 다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화면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Continuous라고 있어요. Contiguous인가요? 여하튼 이거 체크 빼시고 하얀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화면에 뿌려진 부분에 하얀색 부분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딜레이트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싹 다 정리가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하얀색 부분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 얘도 위치와 사이즈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갖다 맞추기 위해서 보도록 하죠. 밤송이 위치. 밤송이가 여기에 걸쳐 있네요. 대략 이 정도. 그리고 왼쪽은 이 정도. 됐죠? 요 팔 아래쪽에 있네요. 그래서 가로부터 보면 285 정도 되겠습니다. 285.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185가 되겠네요. 185와 285. 185와 285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285. 지금 여기가 300이고요. 여기에 290, 여기에 280입니다. 그래서 한 대략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용해서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선 그으셔야 돼요. 선 그어서 대략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를 갖다 파악하신 다음에 작업하셔야 됩니다. 가로는 185가 되겠네요. (185면) 한 요 정도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나 아래쪽 보면 좋은데 안 보이죠? 그래서 요 밤송이 있죠? 밤송이 기준으로 밤송이가 이렇게 딱 여기 요 동그란 부분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밤송이를 이렇게 위치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려줘야 돼요. 그래서 위치가 얘가
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송이가 이렇게 위치되는 거 맞죠? 맞춰놓고 컨트롤 T 되도록 왼쪽 상단 조절점을 갖다가 오른쪽 하단 맞췄으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쉬프트 반드시 누르셔야 돼요.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 하얀색을 갖다가 여기도 원본도 뭐 덜 지웠네요. 요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 덜 지은 부분이라든지 덜 지은 부분이 여기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아래쪽으로 가 있죠. 그죠? 아래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여기 왼쪽 하단을 맞췄으니까 이번엔 오른쪽 하단을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점 움직여서 맞추도록 하죠. 한 요정도 되겠습니다. 거의 맞죠? 여기 이렇게 여기에 걸친 거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온 부분에 걸쳐야 됩니다. 조금 작은데요.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다 맞추셨다면 얘를 이너 섀도우 주셔야 됩니다. 원본 보시게 되면 여기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죠. 바로 레이어가 밤송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의 레이어 스타일에 이너 섀도우 이너 섀도우 기본값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은 멀티플라이 검은색 오퍼시티 75 120도 디스턴스 5 사이즈 5 요게 기본값이에요. 이걸로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 마무리 들어갑니다. 레이어는 맨 위쪽에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요. 바로 문자 효과 들어가십니다. 문자 효과. 우리 몸에 좋은 견과류 굴림 2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글씨를 보니까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그죠?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 일단은 우리 몸에 좋은 견과류라고 하는 글씨를 먼저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구틀에 T자 있죠? T자 이용해서 화면 위로 올라가서 서체는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체 25pt 서체는 굴림체 굴림체인데 없네요. 그죠?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더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한글 서체 좀 많이 올라가셔야 돼요. 좀 위쪽에 있으니까 그 굴림체 있습니다. 굴림 이때 굴림이냐 굴림체냐 뭐 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굴림이라고 되어 있죠. 굴림. 그래서 여러분들도 굴림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글씨 크기는 25 PT입니다. 단위는 PT 되셨죠? 그 다음에 색깔은 663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63300이에요.
663300 바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색깔이 있습니다. 글씨 크기 오른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색깔이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컬러 피커가 뜨면 가운데 아래쪽에 코드표 있죠. 663300 됐죠? 그런 다음 글씨를 우리 몸에 좋은 견과류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우리 몸에 좋은 견과류 됐습니까? 그 다음 스트로크를 먼저 넣으셔도 돼요. 배경에 좀 잘 안 보이죠 글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갖다가 좀 미리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 스트로크가 3픽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F6개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바로 레이어 무브 툴로 바꿔주시고요. 무브 툴 까만색 화살표로 그 다음에 글씨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 3픽셀이고요. 바로 아웃사이드로 갑니다. 대부분 아웃사이드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색깔을 하얀색 F6개로 그럼 좀 잘 보이시게 될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얘를 휘어야 됩니다. 휘어야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 휘는데 위로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도 뭔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퍼져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레이어스라는 부분에서 T자 부분, 글씨 부분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아까 굴림 썼었죠? 굴림.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쭉 가셔서 25pt. 그 다음에 글씨 색깔 나오고요. 그 옆에 T자 밑에 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좀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자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 옆에 있는 폴더 모양으로 생긴 거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요 창 하나 뜹니다. 이때 요 세로 크기라든지 가로 크기 각각 다 100%여야 되고요. 강제 볼드체나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간은 되도록이면 0입니다. 0. 다른 말이 없다 그러면 0이에요. 자간은. 됐죠? 그런 다음 바로 요 색깔 옆에 요거 있습니다. T자 밑에 요 휘어진 표시 Create WAP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 WAP 텍스트의 스타일 있죠. 스타일이 일단 ARC 아크입니다. 아크를 쓰게 되면 바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형으로 밴드가 50% 호리젠탈이 기본형이에요. 위로 휘어지기 때문에 그냥 OK. 그런 다음 무브 툴로 바꿔서 그 다음 위치 조정하셔야 되겠죠. 위치는 어떻게 맞추느냐. 일단 글씨 조은이 위쪽에 오네요. 요게 150픽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이 225 정도 되네요. 225. 그죠? 여기 150에서 225 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내선을 150에서 225 230 225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이렇게 좌우 위치 보시게 되면 여기가 60픽셀 여기가 340픽셀이 되겠네요. (340) 정도 여기에
미세 조정은 여러분들 키보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거의 맞네요. 딱 맞네요. 바로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문과 비교를 해 보시면 요거 꼭 모자같이 생겼네요. 그죠? 땅콩이. 네, 거의 맞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됐죠? 다 되었으면 저장을 하도록 하죠. 일단 뷰의 클리어 가이드로 가이드라인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바로 요걸 파일에 세이브 에즈로 일단 세이브부터 먼저 해주세요. 세이브 문제 2로 세이브부터 해주시고 파일에 세이브 에즈로 JPG로 저장합니다. JPG로 이 첫 번째 JPG예요. 맨 위에 거 첫 번째 JPG로 그 다음에 수험번호 여러분들 수험번호는 고사장에 가시게 되면 수험번호 줍니다. 그 수험번호를 적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약식으로 그냥 G1010 정도 하도록 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본인 이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문제번호 적으신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퀄리티는 한 8 정도 이상이면 됩니다.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다 JPG로 저장했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서 포토샵 파일이 있죠? 밑에 컨스트레인 프로퍼티션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width를 40으로 그럼 세로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50으로 오케이 하신 다음에 바로 파일에 세이브 에즈로 포토샵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때 수험번호 마이너스 그 다음에 본인 이름 마이너스 문제번호 저장 오케이 됐죠? 바로 그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뭘 갖다가 보내느냐 바로 여기 쭉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나열되죠? 요 문제 1, 문제 2 요거 보내시면 안 돼요. 요거 보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적었던 수험 번호와 본인 이름 다시 1 문제번호죠. 문제번호 이렇게 썼던 문제 2번 이렇게 썼던 JPG와 포토샵 파일들을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만 되셨죠? 일단 문제 2번까지 오늘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